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2026 증시 대전망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2025년도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특집으로 이번 한 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2026년 1분기를 자세하게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어르신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우리 이동근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요. 예,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복입니다. 우리 얼굴로 승부하시는 김대복 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르신은 아니고요. 믿고 보는 파트너 실었습니다. 네, 세 분 중에 막내 우리 신학 대표 함께하십니다.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본 듯한데. 밖에서는 뵀죠. 방송이 아닌 곳에서는 뵀는데 저희 시간대는 처음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 짧은 인사로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출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또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출연해서 여러분들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동근 대표의 너튜브 하고 계시는 거 맞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너튜브를 진짜 하고 계시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요? 이동근 투자클럽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매일 오후 5시 네, 매일 오후 정도에 5시. 예, 오후 5시 정도에 시황 그다음에 업종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유튜브? 반응이요? 네. 하루에 한 4,500에서 5,000분 정도? 보고 계시고요. 예. 그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뭐 아무튼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투자클럽 검색하셔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도 2026년도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모시려고 계속했는데 안 나오신다고. 글쎄 뭐 네. 하여튼 뭐 잘생긴 불러주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못하겠다. 내가 돋보여야 된다 이러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2026년도 첫 인사드리니까요.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금년도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그냥 매일 상승했습니다. 뭐 역대 이런 상승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동력을 반드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우리 1년을 결정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보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적토마가 분명히 이 방송 우리 목요일 하는 이 방송 안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도 김대복 대표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돈 버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김대복 대표의 입을 주시해야 될라.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도 너튜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 그래요? 예, 오래됐는데 예전에 이제 그냥 한 4, 5년 전에는 뭐 회원수가 26,000명이었는데 네. 지금도 26,0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이 방송 일에 전념하다가 유튜브를 약간 게을리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부터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5시에요. 매일 5시에 이동근 대표랑 같은 시간입니다. 네, 같은 시간인데 이동근 대표가 좀 실망스럽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4년 전 26,000인데 지금 26,000이면은 네, 그러니까- 실망은 김대복 대표 쪽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망인데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잘생긴 남자, 뭐 훈남 뭐 이렇게 검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일을 바꿔주는 돈 되는 시황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아니 김대복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김대복 하면 제 이름, 제 얼굴이 딱 나옵니다. 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대복 세 글자 검색하시면 예, 알찬 그렇습니다. 정보를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님 어제 인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연달아 이틀 인사를 반갑습니다.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은 너튜브 안 하시나요?
하지요. 신학수 대표님도 하시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늦으신 예, 거예요. 언제 하시나요, 신학수 대표님은? 저는 밤 10시, 낮 10시에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경제TV 유튜브하고 11시 반에 한국경제 밥보다 주식 이거 밥보다 진행합니다. 신학수의 밥보다 주식인가요? 네. 치면은 나옵니다. 신학수라고? 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어느 게요? 구독자 뭐 앞에서 2만 얘기하고 막 5천.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14,000명 정도 돼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주시나요? 저는 네. 그 밥보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트렌드 읽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요 규정과 규칙, 즉 기준을 세워주는 기준을 세워주는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움직였었던 모든 종목들이 시점이 있고 출발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가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갈 말에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신학수 대표님도 너튜브 세 분 다 하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특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어느 시간보다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로봇밖에 없었다. 로봇. 예. 오늘 시장은 로봇밖에 없었다. 로봇만 보였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예,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사실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또 이제 젠슨왕하고 결합이 되면서 또 자율주행 이런 쪽에 이제 강조가 되면서 사실 이제 범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세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앞에 이제 제가 로봇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한마디 좀 더 보태본다라고 하면 네. 조금 이제 환골 탈퇴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올라왔다. 황골 탈퇴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 조정을 끝내고 조금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도 잠시 이제 로봇하고 같이 오늘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로봇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로봇주들도 오늘 보면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그룹 쪽에서 이제 로봇 사업을 전담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전에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로보,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임이 좀 없었던 종목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움직임이 없었던 쪽 이런 쪽에서 조금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 중에서도 또 추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쪽을 골라내는 게임이 오늘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포스코 DX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환골 탈퇴하는 기업들도 조금 이제 좀 관심을 좀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그 뭐냐면 화학업종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뭐 화학업종 얘기해봤자 그렇죠. 화학 정말 오랜만에 나오고. 이거 뭐 어떤 뭐 요즘 영업을 하고 있나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도부터 이제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왔어요. 왜 움직임이 나올까라고 보면 사실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2007년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상해종합지수가 쭉 조정을 보이다가 요 근래 들어서 장기 저항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중국 쪽이 일단 기술적으로 흐름들이 좋게 나왔고 일단 이제 중국 쪽에서도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양하는 쪽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 이제 중국 섹터라든지 약간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섹터들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2,000포인트면은 5,0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만 더 가면 5,000포인트에 입성을 합니다. 지금 무서울 줄 파죽지세라는 표현을 이럴 때 좀 써야 되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오늘 힘있게 달려가는 가운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의 수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글쎄요, 이제 수급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익 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대형주. 장기로 이제 가져왔었던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 근래 들어서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습니다. 네. 많은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거든요. 조금 장이 좀 안 좋거나 분위기 좀 안 좋을 때는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일상이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5,00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남았냐면은 4.2%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5,000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23년도, 21년도죠. 그 고점을 돌파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이렇게 달리는 쪽이었고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삼전 하이닉스나 이런 쪽 이익 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거의 다 팔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자체는 지금 뭐 개인들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장의 포지션 자체를 외국인들이 상방적으로 강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곡일을 제가 1월 30일, 2월 초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아마 1월 달에 제가 작년도하고 올 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 5,000포인트 아마 찍을 거예요. 찍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이야기 또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코스피 돌려막기다. 코스피 돌려막기다. 이 돌려막기라는 것은 저희가 이 추상되는 것이 카드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느낌은 사실은 아닌데 어떤 돌려막기일까요? 코스피로 돌려막기 무슨 글쎄 뭐 얘기일까요? 이제 뭐 좋은 얘기로 하면 이제 순환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제 제한된 금액 속에서 이제 풍선에다가 이런 힘을 딱 들어가 있는 풍선에다가 한쪽을 딱 누르면 한쪽이 튀어 올라오고 이쪽에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이제 11월 달, 10월 달, 9월, 10월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올라올 때 반도체 중심으로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11일 동안 계속 오르는데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면 질적인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이 질이 좋다. 시장이 어떻게 퀄리티가 있는 시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이렇게 근데 내게 좀 더 좋아 뭐 이렇게 됐을 때 퀄리티가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퀄리티가 없는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안 사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는 장이라 그러니까 그 반도체만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반도체만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장이 올라오니까 종목 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들은 계속 빼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퀄리티인데 전체는 좋아지지 않는 이런 장이야. 그래서 이건 참 애매한 장이지만 시장은 질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하듯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대장주에서 후발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항상 기간 조정이라는 것, 가격 조정이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간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명이 함께 가기 때문에 지수는 오히려 그냥 한두 명이 땡겨 올라가는 이때보다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된다면 지수가 상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훌쩍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막 그 개인들이 막 달려들 때 오히려 포모 매수가
들어올 때 또 시장을 한번 흔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돌려막기가 오히려 지난번에보다 시장의 질이 좋아져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이 높아진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코스피로 돌려막기라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순환매. 예. 부동산의 표현을 빌려오면 풍선 효과. 예. 이쪽이 올라오면 저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눌려지면 저쪽이 올라오고. 뭐 이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이 돌려막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스닥에 있는 게 문제죠. 코스피는 10일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코스닥을 가만히 보면 작년 10월, 11월 말 정도에서 코스닥 활성화 이런 얘기가 할 때 바이오하고 쭉 올라가다 한 3일 동안 계속 오른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내용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1월 달에는 1월 두 번째 날, 그러니까 1월 2일과 3일 날 이때 이틀간 오르고 나서 코스닥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쪽에 대한 이런 기대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실망 매물 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식이 지금 이제 한쪽이 많이 가고 이게 이제 돌려막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시장과 시장 간에 돌려막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안 오니까 이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걸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큰 그림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 이 사실이고 그 좋아진다는 사실 그것도 작년에 재작년에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왔던 우리나라 시장이 금년도에 1등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1등으로 간다고 봐요. 이건 성장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0.8%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 2% 성장을 보인다면 그래요. 깜짝 놀란 성장이니까 우리는 큰 그림에서 좋은 시절에 지금 현재 주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신학수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신학수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로봇 생태계의 확장을 보여준 장이다. 그래요. 로봇 생태계의 확장. 이 로봇 섹터가 지금 뭐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확장이 시장에서 지난주, 이번 주 좀 그랬다면 이제 로봇 생태계 또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확인한 게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네. 뭐 확인됐다기보다도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과정에 볼 있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닐까. 무슨 내용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항공은 로봇 이후에 움직이는 거고 AI의 최종의 목표와 최종 결정적 부분의 이 결론은 로봇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로봇 생태계가 좀 더 확장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부품이나 제어 쪽, 하드웨어 쪽의 여건에서 조금은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로봇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요 로봇을 거의 한 2, 3년을 외친 것 같은데요. 로봇은 중소기업이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늦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기업들이 딱 보니 성장에 대한 여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M&A로 움직였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촉발이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 부분 전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이 부분이 먼저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현대차가 올라온 거 자동차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네. 말씀드렸어요. 바로 로보틱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 여건을 부여해 줄 것이 있을까라고 현대차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CES에서 아틀라스가 네. 춤을 추고 있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현대차가 로봇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에요. 이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좋은 게 하나 나왔는데요. 삼성이
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그리고 가전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데요, 산업용 로봇으로 간대요. 요 얘기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로봇 섹터에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환율 1,460원대로 내려오자 외인들이 한 6거래 만에 다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 1조 3천억 가까이 담는데 역시 반도체 쪽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좀 시선을 많이 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신학수 대표는 어떤 해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율은 1,400원 부근에 그 고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환율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 1,400원대가 고차가 될 것이다. 네, 1,400원에서 1,450원 요 사이가 그 사이. 고착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1,300원, 1,200원이 고유명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올라온 거예요. 김대국 대표님이 한참 활동하신 시절에 그 환율은 800원이었나요? 880원? 제가 뭐 활동했는데 제 기억엔 1,200원이 고유명사인데 이제는 1,400원에서 1,450원 정도가 고착화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고착화되는 부분에서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투자 자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더 좋다면 나가지 않고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의 수급이었습니다. 네. 바로 기관이었죠. 그렇죠. 기관이 이끌어가는 장세예요.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장세 아닙니다. 기관이 이끌어가고 기관이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에 외국인들이 시급한 거야. 그래서 오늘 팔다가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시장은 어느 쪽에서 움직이는 거냐 하면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한국 주식의 대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네네. 되는데요. 기관들은 삼성전자도 보고 SK하이닉스도 보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량주들이 더 있다라는 것, 즉 확산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산되는 부분이 각각의 섹터에서 넓혀질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은 코스피의 상승장을 견인하는 것은 기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확실하게 반도체 쪽을 좀 더 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다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이 부분이 신학수 대표님 좀 아쉽다. 그렇죠. 아쉽죠. 왜 그러냐면 하나 좀 덧붙이자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11연속 올라왔고 올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불안스럽죠. 빠지지 않을까? 외국인은 파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버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거꾸로 탄 거잖아요. 결국은 기대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었던 거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덜 했거든요. 그래. 사실 주가가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처음에 들어왔었던 그 가격까지 인버스가 플러스 나기에는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기관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관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섹터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네모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1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동훈 대표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1분기,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한 1분기 이동훈 대표는 어떤 시장을 예상하시는지와 함께 중요한 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 그리고 대응 전략 뭐 이런 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1분기 전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작년도에 4월 9일 이렇게 날짜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네, 4월 변곡이라고. 4월 9일 변곡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7월 11일까지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7월 11일부터 해서 9월 3일까지 횡보 조정이 나왔고 9월 3일부터 11월 달 초까지 2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받다가 이제 작년도 말부터 해서 이게 이제 3차 상승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엎어지면은 5,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김에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가는 거는 저는 아마 1월 달에 제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4.2%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5천은. 이 5천이 중요한 거예요. 5천 먹으려고 수익 보려고 하면은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도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거든요. 네네. 지금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갔고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수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주 그 전에는 뭐 별로 그 힘이 없다가 로봇 붙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붙으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슈팅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시장을 지금 수익을 내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끈기가 좀 필요하다. 어떤 것들을 솔직히 쪽집게처럼 맞춘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주식 시장 자체는 1분기까지도 저는 상승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5,000포인트에 대한 예상은 뭐 그전에는 뭐 작년도 보면은 국내 증권사들 전망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4,500이니 4,600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올라가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만 저는 1월 달에 5,000포인트 정도 찍을 가능성이 있고 올해는 5,899포인트 정도. 네. 그 정도로 뭐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5,800이요? 5,899 올해요. 거의 6,000포인트까지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요. 일단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대부분 기업들 보시면은요. FM 가이드나 증권사에서 전망해 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업황이 좋지 않은 것들도 보면 40에서 4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코스피 쪽의 주요 기업들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한 4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245조 작년도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400조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흐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는 뭐 지금 1분기가 아니고 1월 달 지금 상태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장세이고 업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4개가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이런 쪽인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요.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 그다음 기관 투자자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와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그 외국인 기관은 거의 도사급인데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시장이 변동이 크게 나올 때는 해치를 걸든지 내지는 또 치고 빠지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코스닥이 안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 쪽에 수급들이 안 가는 거고 뭐 어떨 때 보면은 현대차라든지 일부 요즘 대형주들 보면은 한번 수급 붙으면 10에서 15%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현대건설이 22%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급이 외국인 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면은 결국 지수 플레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네. 대표 섹터인지라 이런 쪽을 외국인들은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편승을 해서 가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 여기서 좀 수익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이런 전략을 지금 피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5,000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와갔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 안에 어쩌면 5,000포인트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있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1분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그럼 가장 현명할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이요. 개인 투자자 심리를 제일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어서. 예. 네, 그래요. 지금도 우리 앵커님 댓글창 보고 계시죠? 저는 늘 항상 보죠. 저희 것만 보지 않고 다른 방송 댓글창도 다 봅니다. 예, 댓글창 보면은 시장에 대한 그럼요. 그 회원분들, 시청자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네. 그렇죠. 나오잖아요. 다 보이죠. 예, 사실 별로 기분 하하하 웃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고요. 시장에 대한 약간 그 과열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겁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네네. 예,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이 시장이 완전 정점에 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럴 거예요. 지금 이게 지수가 5천인데 자 오늘 5천 찍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4.2% 같으면 저 주식 안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싹 다 팔아버리고 안 하고 이제 뭐 고생 안 하죠. 뭐 4.2% 그냥 뭐 금리 좀 1% 더 먹고 네. 그냥 정기예금 맡겨놔 놓고 안 해버리지 그 뭐 주식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5천을 했지만 그 5천에서 앞에 제가 장기적으로 5,899라고 했잖아요. 네네. 시장 흐름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고 조정은 나오겠죠. 그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큰 틀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에서 이제 로봇하고 이런 파생이 된 게 많잖아요. 네네.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하고 로봇하고 전부 다 자율주행하고 다 같이 파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섹터가 무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이 된다 이런 표현. 그 희색이 되는 게 아니고 파생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정점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은요.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앞선 반도체 때문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지금 그 AI 그다음에 로봇 그렇죠.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도 자동차. 마찬가지 그 자율주행하고 로봇이죠. 로봇,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전혀 지금 2차 전지 안 가잖아요, 지금. 네. 예, 안 가는데 그러면은 자율주행은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앵커님 차 자율주행 2단계밖에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하면서요. 이 부분 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 1, 2단계는요. 그냥 내연기관 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 네. 되고 차선 잡아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로봇택시나 이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전기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 보시라는 순번이 예. 이렇게 돌아간다. 예. 제가 아까 희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섹터를 이야기가 똑같아요. 네. 하나예요, 전부 다. 네, AI에서 그렇죠. 나오는 AI라는 하나의 자동차라고 네. 얘기해서 지금 내연기관차 우리가 자동차라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봤는데 요즘 자동차 하면 로봇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AI를 당연히 보게 되고 자율주행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섹터군 자체가 희석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중심으로 이 순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순서가 왔다. 그 순서는 온다, 그럼 올해 온다. 예. 그 순서는 그럼 언제쯤일까요? 1분기 글쎄요, 안에 이제 지금 4분기 실적이 LG엔솔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한 몇백억 정도 손실이 나왔었죠. 예, 나왔었고 아마 1분기까지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고 그 부분 지나고 나면은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훈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는 2026년도 1분기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글쎄 뭐 2026년도 1분기만 보면 저는 뭐 다이렉트로 5,100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어떤 시장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이동근 대표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GDP의 어떤 성장률이 네. 올해 가장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는 이런 장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보면 1분기는 뭐 지금 이렇게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8,800포인트를 2년 내로 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면 시티은행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영업이익 자체가 그 300억 이상 연간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1년 연간 155억을 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해 얼마 나왔습니까? 20억을 분기에 내지 않았습니까? 냈는데 이게 만약에 40억으로 뛴다면 주가 지수가 미국에서 마이크론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근데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5%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1분기만 보면 저는 5,100을 다이렉트로 1월 달 내에 갔다가 2월 달에 좀 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월 달에 좀 쉰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게 연간의 트렌드를 보든 분기로 트렌드를 보든 월간으로 보든 그 구간 내에서 쉰다는 것은 바이온 딥스 전략이거든요. 또 매수해야 되는 자리고 이것이 다시 쉬어주면 3월 달까지 가는데 최근 1월 달에 와서 아까도 시장의 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장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을 중심으로 올라오던 것이 자동차가 올라오고 지난해 많이 올랐던 이제 방산업체가 뭐 미국의 어떤 주도 하에서 방산주들이 올랐던 뭐든 방산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또 그동안 쉬었던 조선까지 올랐으니까 이 시장 흐름들은 계속 순환매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이다.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쭉 뻗었다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조정을 기다린 사람은 그 조정을 그때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보유자의 영역이 내가 5,100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쪽집게처럼 딱 5,100 딱 가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80년대부터 주식 했거든요. 네. 근데 80년도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이제 100으로 개편할 때 이때 연간으로 70%씩 이렇게 연속으로 막 3년씩 이렇게 오른 적이 있고요. 우리가 97년도 IMF? 지금 IMF가 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할 때도 급등이 나왔댔거든요. 네.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을 만들었을 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바뀐 이런 시장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딱 들어와 있는데 AI 시대에 들어오자 말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20년 동안 그냥 박스피에 놀던 이 흐름을 그 자본시장 법을 개선해서 상법을 개선해서 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대박이 났는 겁니다. 어떻게 대박이 났냐 하면 아니 내가 반도체를 생산해 놨는데 가지고 재고 자산을 갖고 있는데 수요하는 사람들이 4배 더 줄게 팔아라, 5배 더 줄게 팔아라 이런 현상이 왔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천운이 온 거 아니냐.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올랐던 것 이거 다 새로 싹 리셋하더라도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1분기가 2026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장 흐름을 가늠해 주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 좋은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분기는 굉장히 불장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 이번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그럼 2월들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새로 하는데 내가 이제 뭐 지금까지 먹었던 사람들 수익 났던 사람들은 따라해도 관계 없어요.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따라해도 댕기고 내가 A라는 영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B라는 영역이 올라오면 B로 가도 돼요. 근데 A라는 영역이 아니라 D라는 영역에서 내가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단 기다리고 말이에요. 있었으신 분들. 아니 내가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 밀렸다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근데 50% 60% 물려 있는데 이거 바꿀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은 그 이게 시기- 주가가 이제 바꿀 때는 어떨 때 바꾸면 좋냐면 앞에 선도했던 종목들이 같이 내려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도 같이 내려왔을 때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내리고 있는 거 이걸 올라오는 걸로 싹 바꾸려 하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그냥 저거 내릴 때 포모 매수가 돼가지고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를 이렇게 봅니다. 1월 달에 관성의 법칙으로 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1월 달은 스트롱 바이야.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야 돼. 근데 2월 달에 내린다는 거죠. 가격 조율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센서스 이거 딱 주잖아요. 근데 컨센서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돼. 그럼 그때는 또 다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민다. 그랬을 때 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그 구간상의 바이온 딥스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상승장에서는 조종이 매수의 기회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2월 달에는 그걸 기다려야 되고 3월 달에는 또 먼저 조정받았으니까 3월 달에는 해야 될 일은 사가지고 그냥 또 움켜쥐는 거다. 바이온 홀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1월은 보유자의 영향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반포자라고 하잖아요. 예. 반도체 포기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2월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2월, 그다음에 3월 흘러가는 것도 역시나 반도체는 대형 주단 위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항상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부장 왜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뭐냐면 지금 반도체가 막 증설해가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쌓아놨는 어떤 재고 자산에서 올라가느냐. 지금 재고 자산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소부장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지금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증설해야지. 이렇게 할 때는 소부장이 올라가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김대복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신학수 대표 네. 2026년도 상반기가 아닌 1분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지요? 네, 일단은 앞서 우리 형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80년대부터 주식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좋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온 것은 물론 이제 여타 종목도 네. 올라왔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안 갔어요. 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덜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덜 가 있는데 안 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 부분을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소부장, 소재와 장비단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간다, 많이 갔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간 건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반추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왜 갔죠? 실적이 좋아서 간 거예요. 정말 실적이 좋습니다. 160조 두 회사가 160조의 실적을 낸다라는 것은 진짜 전무후무하거든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는 거고요. 이 두 종목이 아까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지만 시가총액의 비중이 3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 갖고도 현재 상황에서 1000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5,800포인트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그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안 간 거잖아요. 나머지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실적을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쪽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모멘텀을 딱 던져줘야지 움직이는 겁니다. 현대차 자동차로만 했으면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렇겠죠. 현대차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움직인 거는 성장력이라는 그 포인트를 집어넣은 거죠. 결국은 선장 섹터, 성장에 대한 동력이 이 주식이 로봇도 된대. 로봇의 대장이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이제 인식이 되는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위주로 움직이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성장 섹터의 귀결점은 AI이고 AI의 이 마지막 코드 네. 단계는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2026년도 1분기 우리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특집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026년 눈여겨봐야 될 탑픽 섹터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1분기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다양한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 원전, 피지컬 AI, 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 다양한 섹터 중에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섹터는 피지컬 AI입니다. 이거 이동근 대표가 준비하신 섹터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이동근 대표의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피지컬 AI입니다. 이번 CS 2026에서 드러난 각국 주요 기업의 핵심 과제는 피지컬 AI의 핵심인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문제 상황에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인간 수준의 자율 행동을 구현하는 피지컬 AI 섹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2천억 가량의 투자를 통해 피지컬 AI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피지컬 AI 섹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섹터 말씀드린 대로 이동근 대표가 준비한 피지컬 AI에 관련된 섹터인데요. 지금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피지컬 AI는 이제 싸움이 좀 붙었다. 싸움이 붙었다. 예, 네. 왜 싸움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저는 이제 저기에서 로봇 이런 내용들보다 피지컬 AI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을 강조를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율주행을 색깔을 입히면서 이제 현대차가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요 색깔을 좀 입힌 쪽은 누가 입혔냐면은 젠슨 황이 가전 전시회 세스 2026에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젠슨 황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엔비디아는 달리는 폭주 열차여야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성장 동력이 완전히 시계가 멈춰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추론용 AI 쪽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챗 GPT나 제미나이 쪽에 AI 반도체를 공급을 하면서 디지털 판단하는 영역에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산업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게 젠슨왕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싸움이 붙었다라고 했는데 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냐면은 사실 이제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독점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거든. 근데 이제 젠슨왕이 뛰어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아직 멀었어. 5년이나 10년 정도 더 걸려. 따라올 이렇게. 테면 따라와봐. 이런.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 올 1분기입니다. 1분기에 알파마요 스택을 출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벤처 CLA 250하고 전기차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출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분기에는 피지컬 AI 쪽에서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한판 붙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많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테슬라 매장에 한번 가서 봤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이 한 모델 Y 쪽에 한 20분 정도 줄을 서가지고 계셨는데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전기차가 일단 첫 번째 전기차가 저렴하다. 단가 인하됐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인하됐고. 네. 예, 모델 Y는 한 300 정도 됐을 겁니다. 가격 인하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무조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고 지금 자율주행 가격이 960만 원짜리가 있고 테슬라 기준에 4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월 14일 이후부터 해서는 그게 960만 원을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월 구독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약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율주행 피지컬 AI 부분은 1분기 내내 정시의 화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싸움이 붙었다라고 해서 젠슨왕과 머스크,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싸움이 붙었다. 근데 저는 사실 피지컬 AI에서 싸움이 붙었다 해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뭐 이렇게 이쪽에 좀 싸움이 붙은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자율주행 쪽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 섹터가 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부터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막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쭉 눈여겨보던 섹터가 자율주행이긴 합니다. 근데 피지컬 AI와 합쳐지면서 자율주행이 좀 새롭게 탄생을 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어느 쪽을 좀 바라봐야 될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대로 우리가 보던 라이더, 레이더,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을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피지컬 AI에 맞춰서 새로운 자율주행을 봐야 되는 그거는 지금 이제 센서 부분이잖아요. 라이더,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그렇죠. 뭐 어떤 회사는 카메라 방식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라이더하고 그 레이더를 같이 결합해서 그렇죠. 하는 그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고요. 이제 자율주행 섹터에서 이쪽을 계속 보는 게 아닌가요? 그게 젠슨왕이 왜 자율주행을 피지컬 AI 쪽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업 로봇이나 이제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들어가잖아요. 그거 네. 팔아봤자 몇십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전기차가 1년에 2,10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러면 젠슨왕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많이 팔리고 대수가 많이 들어가는 여기에 네. 포커스를 AI 가속기를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을 때는 젠슨왕의 뭐 그분이야 사업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은 글로벌 뭐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맞은 것 같다. 진짜 저도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쪽으로 봤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뭐 앞에 이제 센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 그 부분에 속하는 조그만 부분들이고 네. 전체적으로 AI 가속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고 센서를 어떻게 통제하고 그다음에 구동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AI 반도체 가속기 이게 이제 담당을 하니까 아마 그 큰 장이 이제 열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1분기에 북미 시장 열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뭐 아시아까지 이렇게 연말까지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중에? 시장에서 보는 거는 솔직히 뭐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현대차 가장 많이 뜨고 그렇죠. 있잖아요. 현대차 뜨고 있고 그다음에 HL만도 뜨고 있죠. 현대 오토웨브 뜨고 있죠. 뭐 현대 모비스 그렇죠. 정도. 다 현대 쪽 라인으로 해서 지금 예, 그렇게 네, 보시면 그렇죠. 되죠. 그 왜 또 이걸 현대차 라인 쪽으로 보냐면은요. 이전에 그 젠슨왕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깐부 회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깐부 회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떴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원래는 자동차로 아까 이제 우리 신 대표님도 언급을 했지만은 자동차로 뜬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가전전시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정의선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젠슨왕하고 비밀리에 모였다, 회동을 했다. 이 비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이게 튀어서 올라오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지금 돼버린 거죠.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아직 자율주행이라는 요즘 나온 피지컬 AI에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섹터의 세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센서를 포함하고 다 있는 포함하고 포함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섹터, 피지컬 AI, 그중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은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나 신학수 대표님 뭐 첨언하실 내용 있을까요? 첨언할 내용 없습니다. 없어요. 신학수 대표님. 이 원체 정도로 또 자율주행 쪽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OX판 한번 들어서 요거 네. 결정해 볼까요? 지금 자율주행, 현 시점, 당장, 나우, 바로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될 난 섹터라고 본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라인이겠죠. 5. 뭐 아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다른 이런 쪽이 있으니까 좀 더 봐도 좀 보다가 천천히 가도 뭐 늦지 않지 않을까? 기타 다른 모든 의견은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그래요. 제가 제일로 OX 중립입니다. 그래요. 중립 의견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고 5의 의견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봐야 된다라는. 바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현대차 이거 지금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사야 되는데 현대차 사기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 그렇죠. 있거든요. 칩을 사면 됩니다. 어떤 거요? 칩. 반도체하고 연결되잖아요. 자율주행은 반도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칩을 사면 됩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칩들은 부담이 안 가는 자리인가요? 그럼 있어요. 거기도 부담 가잖아요. 있는데 지금 지금 오늘 살만한 것도 있어요. 탑픽 종목이 그쪽인가 봐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제가 어떤 그거 종목이 아니면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네. 현재 위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트 뭐 한번 잠깐 보시죠. 차트 보여드릴까요? 잠깐 제가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이거 그럼 그 조금 제가, 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네. 이게 부담이 돼서 안 되면 자,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칩, 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도 괜찮다.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한번 보여주시죠. 제 차트 보여주시면 금방 네. 느낌이 올 건데요. 저는 1년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스권을 그린다면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안 움직였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칩셋 미디어. 그러면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 시점 있어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있다는 자, 거죠. 김대복 대표는 X입니다. 현 시점 바로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X. 어떤 의견이신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자율주행이 대한민국의 화두에 들어서긴 했습니다.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이게 그건데 사실은 자율주행은 지금 현대하고 뭐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의 어떤 실험대의 무대임은 틀림없지만 조금 약간 먼 이야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편입할 필요는 때는 없다. 아니다, 아직. 예, 아직까지는 가는 아니다. 것에 대해서는 예. 틀림없으나 때는 아니다. 예. 자, 이동근 대표님 중립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왜 중립인가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사실 제가 피지컬 AI 하면서 아는 거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잘 모릅니다. 현대 오토모빌도 잘 몰라요. 현대차가 조금 눌리면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많이 올라 있다. 예. 많이 올라와져 있지 않으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기회인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결국은.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분기니까 눌리면은 뭐 사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근 대표가 준비한 피지컬 AI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섹터 우주항공 원전 방금 말씀드린 피지컬 AI 있고요. 바이오 반도체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또 김대복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수입 후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달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중국에 수출되는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을 겨냥했기 때문에 국내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및 핵심 광물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론은 미국발 관세 정책의 변화, 이것이 우리 반도체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지라는 궁금증이 또 어제 오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먼저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뭐 관세 이런 것하고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마진율이 뭐 60% 70%가 갑자기 뭐 30% 20% 있던 그 사업체가 60% 70% 지금 이제 그 이익률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업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야 천운이다 뭐 이런 것처럼 시장 흐름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회사를 바꾸어 놓는 이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혀 지난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야 저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종목이 돼버렸던 것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실적이라는 거와 모멘텀이 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라는 모멘텀에 실적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엔비디아의 H200이 중국에서 제한적인 사용이 이렇게 검토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난 그 1분기에만 하더라도 D램 60%, 랜드 40%의 가격 인상을 확정해 놓고 지금은 연계약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도 종합주가 지수가 4,700을 가는 어떤 영역에 왔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도 신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분기는 반도체 사랑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따로 드릴 게 없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포자라고 하죠. 반도체를 아직 내 손 안에 넣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랬다고 아까 앞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소부장을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온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봐라.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판매, 그 보유 물품에 대한 판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이 창출하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지 새롭게 증설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부장 쪽으로 확산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서 좀 명확하게 와닿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1, 2 대형주 지금이라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 아까 김대복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지금이라도 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요거 지금 타이밍이 확실히 늦은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좀 보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X. 세 분의 의견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이동근 대표는 X. 신학수 대표는 O. 김대복 대표는 O입니다. 그럼 김대복 대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자닉스라고 하죠. 요즘 전자닉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주식이 이제 화랑이 됐고 이 주도주가 있는데 이 주도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익의 모멘텀으로 가는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꺾일 때 다 꺾이는 거다.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는 계속 지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맞습니다. 최근에 쉬었지 않습니까? 4, 5일 쉬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럼 부담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가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신학수 대표님도 네. 지금 전자닉스로 표현 대형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향후에 1,000포인트 더 올라간다라는 것도 그 1,000포인트를 만들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74만 9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14만 원 대역인데요. 이 부분이 적어도 50% 정도 좋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갑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동근 대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X입니다. 네. 전자닉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근데 X입니다. 어떤 내용의 X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그 유튜브 방송에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로 보시라.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 제 기준이 있습니다. 12만 8천원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X를 냈냐 하면 지금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자체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건데 그 중에서 제가 환골 탈퇴하는 기업들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섹터, 화학이라든지 다른 섹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확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은 보통 10에서 15%, 20% 정도씩 대형주도 치솟아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는 좋긴 좋은데 지금 약간 이제 숨을 고르고 있거든요. 숨 고르게. 이 숨을 고를 때 나중에 이제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섹터의 흐름들이 좋게 나올 것들이 탄력성 있다. 있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들어갈 네. 필요는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전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보통 보면은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뭐 6%, 7%, 10%씩 이렇게 올라간 그렇죠. 날이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앞서 보면은 지수가 5천 아까 5천 몇 포인트까지 말씀하셨죠? 5,899요. 5,899. 올해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 1월 달까지는 5,000포인트 정도로 보는데 연말까지. 그 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게 지금 오늘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오면 전체적 시장 자체가 야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어제 그렇게 보면은 그래요. 개별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 또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김대복 대표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뭐 김대복 대표님 말씀 다 하셨죠?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은 우리 신학수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어떤 섹터가 나올지 우주항공, 피지컬 AI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섹터를 선택해 주셨네요. 자, 로봇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신학수 대표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로봇 투자 확대 흐름 속에 피지컬 AI 기대감이 살아나며 로봇주 전반의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산업용 로봇 M&A 소식과 함께 완성차 로봇 부품주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증권가의 목표가 줄 상향이 나오는 한편 단기 급등 이후 섹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현 시점 투자 전략을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로봇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경제TV에서 로봇 섹터를 가장 먼저 얘기하신 우리 신학수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도 로봇입니다. 자, 먼저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짧게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로봇의 진정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이 바뀌기 시작할 때에는 의심이 많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그 얘기를 드렸을 때 로봇은 대형주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대형 회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먼저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그 대형 그룹들이 M&A 해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요번에 색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진짜로 색달라요. 저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이쪽으로 좀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산업용 로봇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산업용 로봇이면은 현대차 아니면 HD 현대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이런 쪽인데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인데 이 부분으로 가는데요. 나온 내용은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걸 한번 봐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예, 그 협동 로봇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리고 독일에 아이다스 일을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자율주행과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쪽 하드웨어 쪽을 지금 덧붙였거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뭘 만들죠? AI의 강점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은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부품, 제어,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전은 결국 투트랙이라는 거네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라는 전략인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핏이나 이런 건 다 가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물론 LG가 잘하니까 그 부분으로 넘겨주고 사실상은 산업용 로봇으로 산업용 로봇만 쪽에 매진을 네네, 하겠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보이는 것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그렇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우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있는데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뭉쳐간다라는 거죠. M&A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수와 합병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하나 로보틱스가 IPO가 된다. HD 현대 로보틱스의 이 산업용 로봇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로봇 섹터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요. 하드웨어 쪽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 가야죠.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 섹터의 진정성의 이 방점은 결국은 AI예요. 그럼 신학수 대표의 이 로봇 옥석 가리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셨고,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협동 로봇, 뭐 산업용 로봇 다 아우르고 계시는데 지금 뭐 예전에 한때는 감속기라든지 이 부품 쪽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학수 대표의 로봇 옥석 가리기는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걸까요? 결국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저는 피지컬 AI 쪽의 산업용 로봇을 얘기합니다. 피지컬 AI 쪽의 산업용 로봇. 로봇, 네. 포스코 DX가 움직인 것도 그 여건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조업 쪽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나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제조업이 강하고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강한데 데이터를 쌓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첨단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아마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먼저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로봇, 엔비디아의 로봇은 손가락이 5개. 네네. 우리나라는 손가락이 세 개.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이 5개와 3개는 모양이 달라요. 휴머노이드와 산업용의 좀 차이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손가락이 3개, 4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속기를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 저는요, 자동차 섹터들의 모든 종목들이 뒤에 로보틱스 다를 것 같아요. 땡땡땡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만도 로보틱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진정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좀 더 제가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태계가 확장된다라고 했는데 확대시키면은 풀 스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풀 스택으로 해줄 수 있는 기업. 그게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얘기했던 유일 로보틱스잖아요. 이 유일 로보틱스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차트 잠깐 보여줘도 그래요. 괜찮을까요? 차트 네네. 짧게 보고 또 네네. 다른 분의 질문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유일 로보틱스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 부분을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격은 이상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적 부분에서 움직이는 이 여건은 더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 자리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는 유일 로보틱스고요. 그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시죠. 여기잖아요. 황금 라인이 여기 있는 거 1년선이 있고 지금 이거 올라온 거잖아요. 이 위에산의 부분에 매물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목표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챙겨내는 것도 답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확장돼 간다라는 것을 오늘은 로봇 섹터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연속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순환매이기 때문에 뭐 긴 호흡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지요? 아니면은 이건 좀 길게 쭉쭉쭉 가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로봇은 AI에 대한 귀결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장 트렌드예요. 이것을 안에서는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국가의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계속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보겠습니다. 로봇 섹터 그 안에 휴머노이드든 뭐 협동 로봇이든 뭐 모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로봇 섹터 군 안에 있는 로봇 중에 하나는 내 포트 안에 지금 당장 꼭 담아야 된다. 지금 당장 꼭이라고 했습니다. O 아니다 X 기타 의견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당장 꼭 우리 이동훈 대표님 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쪽을 그럼 담아야 된다고 보실까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 그 종목. 그래요. 그쪽에 뭐 로봇, 그다음에 AI 뭐 이런 쪽이니까 그렇게 그럼 보시면 그때 저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대국 대표는 X입니다. 앞서 의견하고 같은 의견인가요?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에 먹을 게 많은데 지금 로봇 볼 때냐 이런 건가요? 로봇은 저는 제가 이제 뭐 그 알잖아요. 로보틱스를 계속 추천해서 알죠. 지금까지 저희 왔던 프로그램에서 거 아닙니까? 하셔갖고 250% 강박했습니다. 그렇게 250%의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우 로보틱스를 우리 방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로보틱스를 X냐? 하냐? X냐? 담는 게 포트에 담는 게 아니라 치고 받는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딩 자리지 트렌드를 할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이게 트렌드를 할 수 없는 것은 숫자가 안 찍혀 나오는 것들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채팅창 글이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제 담는다고? 이렇게 제가 X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 분의 의견 한번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세 분의 눈에 들어오는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년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26년 1분기 관심 가져볼 만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대표의 종목부터 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네. 그다음에 실적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기업들. 기술적인 부분과 실적이 어느 정도 네. 담보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으로 선택되었는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이동근 대표의 종목은 포스코 DX네요. 그래,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포스코 DX는 지금 오늘 제가 요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 종목을 드리면서 이게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네. 상한가를 가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포스코 DX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포스코 계열사의 IT 서비스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포스코 DX가 미국 산업용 AI 기업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 AI라고 여기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계열사다 보니까 포스코 쪽에서 1,880억 정도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과 그 연결한 PGPT라고 이런 이제 또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나 로봇 기업들 투자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길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전문 회사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090억 정도가 나왔고, 사실 이제 포스코 계열사다 보니까 네. 꾸준하게 물량들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정도 꾸준하게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일부 이제 AI 기업들이라든지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오늘 물론 이제 상한가 안 갔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가서 조금 이제 부담은 갈 겁니다만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그 방송에는 지금 42,000원 정도 해놨는데 45,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포스코 DX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은 뭐 업황 쇼티지입니다. 쇼티지고 실적 개선의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 자, 김대복 대표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베스트 탑픽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을 선택해 주셨네요. 예, LS 일렉트릭은 지난번에 이제 이게 20만 원대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고 일단 장기 행보하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들었다가 오늘 조정받았던 거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원래는 이제 배전반 중심에서 이 변압기 중심으로 캐파를 바꿔가는 이런 자리인데 2025년도까지는 성장이 좀 제한적인 성장에서 2026년도부터 콘돔 점프가 예상이 된다. 어저께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주 그런 좋은 내용들이 나왔댔는데 지금 이 흐름이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라인에서 가격 조율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전력 기기가 반도체 어떤 흐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연간으로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한 2개월 지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행보 수렴했거든요. 이 수렴했던 이 자리를 박스권을 탈피하는 이런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51만 원대에서 진입하시고요.
51만 5천 원 전후에서 진입하시고 목표는 60만 원, 손절 라인은 4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만 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성장성과 꾸준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여건이 확대되는 쪽, 그러니까 성장주면서 시류에 있는 부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성장성과 꾸준함. 그렇죠. 과연 어떤 종목일지 1분기 내 마음속에 담아둔 우리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신학수 대표 클로봇을 내 마음속에 탑픽으로 선택하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로봇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이에요. 클로봇은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이런 쪽을 지금 구성해 있는데요. 뭐 물류나 보안, 스마트 빌딩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 빌딩에다가 다양한 로봇의 원격 통합 관리 이런 쪽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좋으냐면 실제 로봇은 현대차와 연결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좋은데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대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 클로봇이요. LG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LG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로봇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LG CNS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로봇이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LG CNS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클로봇 주가는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꾸준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찾아보면 좋은 거죠.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맥점 포인트는 여기도 맥점 포인트죠. 여기도 맥점 포인트. 지금이 맥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로봇을 얘기하는 거고 이 클로봇은 LG그룹과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클로봇이 많이 올라온 것 같으면 LG CNS 보세요. LG CNS도 굉장히 좋잖아요.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현재의 가격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사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로봇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달도 차면은 기우는데요. 아직 달이 차 올라오는 단계가 아니라 꽃이 개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시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마지막 종목 클로봇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할 베스트 종목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파트너의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대복 파트너의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는 51만 5천 원 전후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신학수 파트너의 종목 클로봇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7만 6천 원, 손절가는 5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세 분이 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우리 세 분의 유튜버께서 유튜브가 아닌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동근 대표님, 자, 유튜브 뭐였죠? 이동근의 유튜브. 예, 이동근 투자클럽. 이동근 투자클럽의 주인, 우리 이동근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지금 바로 입장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11시네요? 예. 23시부터 네.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23시 그러니까 오후 11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구간, 요
필요한 구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11시에 이동근 투자클럽의 주인공 이동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무료 있어요? 방송도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 장중에요. 8시. 예. 아침 8시부터 8시 30분부터 예. 장 마감 때까지. 예, 좋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4년 전에 23,000, 지금도 23,000. 우리 김대복 대표 유튜버의 주인께서는 오늘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은 이제 바로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조정의 베스트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내일 아침 내일?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 네. 이제 옛날에 좀 이렇게 불성실했다. 불성실하셨어요? 불성실했는데 아닌데, 네. 지금은 좀 성실한 사람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매일 5시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시황 전해드릴 테니까 그래요.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생을 바꿔주는 시황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불성실하면요.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신학수 대표님 네.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AI에 관련되어 있는 열풍인데요. 저는 이 AI 안쪽에 로봇 섹터를 얘기하고 싶고 네. 로봇 섹터에서 어느 쪽이 그래요. 커질지 어느 쪽이 더 갈지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는 AI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세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세 분의 유튜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